72, 형님들은 285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854회입니다. 보면, 사회와 유통용 1회를 계속 나갈 겁니다. 여기서는 다 풀어봤으니까. 누나도 이제 유통용 1회 풀어봤죠? 오케이. 자, 76번입니다. 272, 285입니다. 자, 이거 보면요. 농수산물 용어입니다. 용어. 수산물, 가공품, 지리적 포식급, 유해물질. 딱 봐. 수산가공품.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갑자기 들어오면 안 돼요. 갑자기 그날에 해수부 장관인데 들어온다든지, 식품의약품 안전상인데 해수부 장관이 들어간다든지, 수산과학원장은 지정에 의해 수질만 1년마다 매월 1회 검사한다 했죠. 그죠? 매월 1회 검사합니다. 수질을. 그때만 아니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봐두시가지고 읽어보시고 밑에 설명까지 봐두시기 바랍니다. 어제 강의했습니다. 그다음 71번입니다. 목적입니다. 안정성 농업 소비자 읽어봐 주시고요. 저번에 강의 일단 78번입니다. 수품자의 직무 일단 읽어봐 주시고요. 79번입니다. 품질인정 14조입니다. 품질인정은 여기서 보면은 포시하는 꼬리포가 들어갑니다. 그죠? 적으십시오. 꼬리포. 품질인정 14조는 꼬리포가 들어가고, 꼬리포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꼬리포도 들어가고, 원산지에서 꼬리포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뭐 스틱하고 다 들어가지만, 특히 꼬리포가 들어가는 거 원산지와 품질인정에 들어갑니다. 인정은 2년 4년이고, 뱀장어 3년이고, 뱀장어 김 같은 거 그러고 나서 전복은 4년이죠. 그까지 생각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수산물 1억째 3년 10년인데 양식은 5년이다 같이 또 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자,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그럼 나머지 밑에 읽어봐 주시고, 지금은 넘어가지만, 그 다음에 80입니다. 생산가공실에 등록 관련인데 69조를 물어본 겁니다. 법 69조입니다. 해양수산가공이 국가협력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 기준. 그러니까 위생관리, 중점관리 기준은 70조입니다. 협습이고 69조입니다. 위생관리 기준입니다. 저는 작년에 강의할 때 이거는 사전적인 문제가 있다. 사전, 사후적인 시각이다 해가지고 기존의 유해요소 관리 기준인데 지금은 협습, 사전, 사후 해가지고 더 발전된 협습이 있다. 그 협습은 70조고 기존은 69조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그 다음에 81조입니다. L름 유전자 변형입니다. 유전자 변형을 보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라는 개념이고, 낮은 해수부 장관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56조는 대통령령이 들어갔고요. 51조를 어기면요, 혼동위종 그짓 하시면은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있으면 머리 또 두셔야 되고, 56조, 57조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총리령이 그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56조, 57조는 구분하셔야 되고, 보셔야 되고, 여기서 들어갈 때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 해수부 장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총리령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답이라는 거죠. 이번이 답이잖아요. 해수부 장관 들어가서 틀리고, 유전자 변형 포시 대상 품목은 대통령에게 전합니다. 아까 56조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여기서 엘레몬가 들어갔는데 포상금 56, 51조 200만원 초과 못한다. 근데 식품의약품 안전시장에 들어가 있는데 원산지를 갖다 줬다. 안 됩니다. 원산지 그 말이 들어갔다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쓱하니까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해석이 56조입니다. 자, 56조 보면요, 유전자 생산 출하 어떠저도 하는 것도 대통령이 정한다. 그러고 나서 포시방법, 대상방법도 역시 필요한 거는 대통령이 정한다. 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원래 18호가 아니기 때문에 총리령으로 많이 따를 겁니다. 검사 대상 같은 것도 총리령이 따릅니다. 그런데 56조는 총리령도 아니고 대통령령입니다. 그 마음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68조의 공포, 위헌평가 공포도 뭡니까? 중요한 것은 공포명령은 대통령 따르고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따르잖아요. 아까 68조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1차 내용이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 80입니다. 검사입니다. 수산물 검사. 금방 했는데 검사는 88조에 합니다. 검사는 수산물 검사를 받아야 될 건 안 받아서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농산물을 안 받아서 거는 1년입니다. 그런데 수산물인데 농산물인데 검사를 떠나가지고 검사도 안 받고 쌩 까가지고 수출이나 판매하려고 보관했어. 1년 징역입니다. 그까지 이제 지금 또 올라야 됩니다. 이것을 검사는 88조 따라서 검사 받아라? 받았어. 안 받아? 안 받으면 돼요. 자, 기준치가 없다? 안 받아도 됩니다.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해수부 장관은 일부 생략이 가능합니다. 맞죠?
일부 생략에 보면은 원양산에 보면은 선장이 그 발급하는 원양산에 뭐 잡았다는 증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일부 생략이 가능합니다. 해수부장관 그까지 생각 또 올리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밑에 일부 생략 있죠? 밑에 4번요. 밑에 생략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면은 절반은 묻고 들어갑니다. 너무 막 안 하시더라도 일부 생략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해석은 일부 생략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일부 생략은 포인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정액의 보존관리입니다. 지정액의 보존관리는 해수부장관이 지정액강에서 매월 1월 국립수산자원과학원인가 기장이 있는 그게 소관을 둬가지고 매월 1회 지정액을 검사합니다. 지정액 검사해가지고 잘못되면 보고하고 회피하고 하겠죠. 그게 가태로 때리는 것도 수산과학원장이 때리는 거고요. 국립 지정액 위생관리 종합대 시행하는 기관은 해수부 장관입니다. 그러고 나서 위임은 누가 합니까? 국립수산과학원장한테 줍니다. 자, 그런 생각이 다 떠올라야 됩니다. 이제 시험을. 그 다음에 이제 84번입니다. 자, 생산단체 수산물 안전기준입니다. 60조입니다. 84번입니다. 60조. 안전기준 60조 이하다. 식품의약품 안전시장이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식품의약품 안전시장에 시도시장한테 위임을 줬습니다. 옳은 것은. 그럼 이제 시도시장한테 위임을 받아가네요. 그래 잘못됐다 검사해보니까 해당 수산물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를 합니다. 이 지금 지문이 벌써 시험을 3번 4번 나왔습니다. 우리 때 2차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가 되면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12월 계열마다 매월인가 조사하고 이런 말까지 바뀌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시장 그걸 바뀌었습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 빨리 넘어가지만 식품의약품 검사 고심과 기준이 있거든요. 저번에 했는데 12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생각은 대가 나시죠? 1차, 2차가 지금 거의 구분이 없지만 이거는 했는데 저번에 지금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검사 기준 고신가 그거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예, 1차 이론서 116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왜냐면은 이거 보고 잊어버리십시오. 그거 응용이 가능하고 벌써 116페이지입니다. 우리 때도 시험 나오고 벌써 시험에 2번 언급됐습니다. 수산물 안전조사 업무 처리 제보 실시 요령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이론서 116페이지거든요. 116페이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조사 업무 처리 제보 실시 요령이 2차까지 해가지고 벌써 3번 언급됐습니다. 부주값 수산물이랑 국립수산과학 2조가 정의 부주값 수산물이랑 잔류허용 총한 거다. 그 다음 안전조사 추진계획 수립 시달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본원장이라 합니다. 시달해가지고 매년마다 하거든요. 안전조사 공무원이 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조 식품의약품 따라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조 수거 장소입니다. 생산 단계, 저장 단계,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해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거래되기 전 단계입니다. 거래되기 전 단계에 보면요, 7조에 보면요, 도매시장, 집판장, 유판장, 공판장 등 출하되어 중도매인에게 거래되기 전에입니다. 그러니까 출하는 됐습니다. 중도매인에게 거래해버리면은 중개 도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그 전에 중도매 거래되기 전에 수산물을 검사합니다. 저장 단계 생산자가 보관하고요. 출하 대기 중인 수산물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시로 있고요. 넘어갑니다. 분석을 해 시로보가 부적값 13조입니다. 부적값 수산물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조사기관자 지도시자가 밑에 이제 받아가 하겠죠. 13조입니다. 생산자 관할 기관장하고 통보하는 출하 연기 맞죠? 폐로독소 같은 거 있으면은 아까 폐로독소가 어느 정도 마비성 폐도 같은 게 허용치가 넘어갔잖아요. 80 유지 per 100g 넘어가고 0.8 mgp 그 kg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걸 일단 출하 연기를 시켜가지고 이게 다운 시켜가지고 판매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출하 연기. 그리고 용도 전환
도저히 용도 이게 시간을 줘도 안 된다. 그러면은 공업용으로 업이나 어군으로 가야 됩니다. 뭐 수출용을 하든지 공업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된다. 폐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지된 유해 물질 있죠. 마르카이트 그린, 코로나 페니콜 등 거래됐으면은 이걸 폐기를 해야 됩니다. 페르독소 보고독 같은 것도 너무 지나쳐가지고 폐기하면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 검출 시기는요, 기존에 6개월에서 했는데 12개월 동안 2개월 주기로 특별 관리를 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6개월 주기로 2개월 동안 특별 관리를 하는데 12개월 주기로 2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에 6번 하는 거죠. 주기로 특별 관리한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감을 이제 익히시면 됩니다. 이런 게 원래 종류량에 있는 건데, 식품, 이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해석 볼게요. 279페이지 그 문제 84번 해석 볼게요.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한다. 해당 농수산물 생산을 가능한 건 금지. 그러고 나서 뭡니까? 그 밖에 종류로 전환, 종류량이 이어서 나옵니다. 맞죠? 지금, 1차 84번입니다. 기출. 84번에서 왔으니까 84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거요. 총리령에 이어서 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전조사에 대한 지침은 결국은 총리령을 근본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19여가 만지시장은 18부 장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령을 많이 따르는데, 아까 56조 엘레모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통령에 따른다는 게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선을 끄야 됩니다. 검사 같은 거 이런 세부적인 절차는 총리령에 따릅니다. 그런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총리령에 따른다. 넘어가겠습니다. 85번입니다. 주산지입니다. 유통가격 안정법 주산지입니다. 보자마자 주산지는 유통가격 안정법에 있다 이겁니다. 주산지는 시도 조지자가 지정하죠. 그리고 읍면 단위까지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수부 장관에 통보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해설을 보면요. 품목, 주산지의 품목 자체는 해수부 장관이 라인을 꺼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목 같은 거는 해수부 장관이 먼저 지정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해석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86번은 수산부로, 이거 벌써 두 번 나왔죠. 조루는 새죠, 새. 새는 아닙니다. 연장, 젓갈, 연관. 그 다음에 87입니다. 생산단체. 생산단체는 영어조합법인 업종법인 자회사까지 되어 있지만,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 있습니다. 밑에 해석을 그렸는데,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농촌, 식품산업법에 5인 이상, 그리고 자본금 1억입니다. 자,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들어가고 또는 수산업이 5인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1억입니다. 그리고 영어조합법은요, 밑에 영어조합법에는 그냥 사람 필요 없고 그냥 1억만 자본이 있으면 됩니다. 그까지는 안 오겠지만 그렇습니다. 자회사는 이런 회사의 밑에 자회사입니다. 농업경제자회사. 이걸 읽어보시고 금방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산단체 벌써 두 번, 세 번 언급되었습니다. 넘어갑니다. 88 경매입찰입니다. 경매입찰은 전자경매도 가능합니다. 정가매매 수익계약은 아니죠. 경매입찰은 전자거래도 가능하다. 특별하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기 있네요. 88 1번요. 경매입찰은 전자식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도 한다 이겁니다. 전자식 원칙은 경매입찰이지. 그리고 나서 정가매매 수익계약에서 전자식이 원칙이 아닙니다. 그걸 좀 빠지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출하자가 서면으로 최저가격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다 하시는 거고. 밑에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입니다. 전자거래소입니다. 전자거래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자거래입니다. 60%죠. 전자거래는. 그러니까 전자거래에 대해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자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설자 밑에 있거든요. 개설자 밑에 한국식품유통공사가 있는데 전자거래는 60% 초과 못합니다. 이게 지금 농fun사에도 이번에도 농기하고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fun사 어제 말씀드린 거 그걸 풀어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농fun사 보면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21번입니다. 어제 뭐 한 겁니다. 이제 읽어볼게요. 같이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형님, 읽어보세요.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에 따라서 법령상 농림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 똑같습니다. 해수부 장관이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 농수산물 식품유통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도매시장 법인이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해서 수행하는 것은 그 개설자가 하지 그 밑에 하부조직이 그 손자가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맞죠? 맞으면 개설자가 있고 유통과 도매시장이 있고 그 밑에 개설자 밑에 농림 한국 농수산물 식품 유통공사 같은 걸 수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업무가 뭐냐? 전자거래 분쟁 운영 지원, 전자거래와 유통정보 서비스, 대응결제 지원 위한 정산소 운영 관리. 뭐 저도 틀렸어요. 그 당시에 사부 찍고 말았으니까. 그러니까 농품사 21번 올해 1차 문제입니다. 네, 이거 자 그런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그때 틀렸지만 이 문제와 농품사하고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 전자거래는 60보다 30으로 갑니다.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보통 60이었는데 한국 이건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장은 누가 합니까? 해수부 장관이 승인하네요. 이게 또 이상하네. 해수부 장관이 승인하네요. 밑에서 해석을 좀 일단 봐두시기 바랍니다. 해수부 장관의 승인 뭐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요거 좀 봐두시고요. 일단 89번은 좀 더 보완할 시간이 없네요. 그 밑에 봐가지고 법도 좀 한번 시간 나눠서 찾아보시고 이걸 가지고 느끼십시오. 일단 안되면 그 다음 89번입니다. 공판장입니다. 개설자 중에 농산물 공판장입니다. 시도지사 승인하죠. 그 농구사 공판장은 그러니까 중앙도매시장, 시장도매시장, 농분사 농수산물 공판장 그리고 나 민정도매시장 자체가 개설자죠. 그죠? 근데 자체가 개설자인데 공판장에서는 중도면에는 공판장 개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중도면은 지정과 허가죠. 지정 허가. 근데 허가는 예외적으로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이해를 가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다른 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 91번입니다. 산지 유통인의 등록 예외입니다. 이거는 뭐 요번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 할 때도 했잖아요. 유통인의 등록 예외입니다. 원래 또 등록을 해야 되잖아. 등록하고 수집하고 출하하잖아. 그죠? 출하하는데 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중복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내용이 밑에입니다. 그래서 종합유통기금 뭐 남은 걸 한다든지 다른 소속이 된 걸 뭐 이문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보면은 중도면이 상장, 비상장이 되겠죠. 답은 비상장이 되어 있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잖아. 허가를 받고 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느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봐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가면 버리십시오. 버리는 쪽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입니다. 혼동, 손상 변경,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징역이죠. 그러고 나서 5년 이하 한다면은 1년, 그리고 10년 이하, 그리고 500만원 이상, 1억 5천에 벌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건 1차 때 하는 얘기고. 그 다음 93번입니다. 일반 음식 변장입니다. 일반 음식 변장은 30, 60, 100만원이냐, 그리고 나서 식품특혜가 집단 급식소는 15만원, 30, 60이니까 15만원, 30만원, 50만원이냐?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 음식점을 물어봤습니다. 일반 음식점이니까 12개를 물어가지고 일반 음식점은 30, 60, 100만원 때려야 되는데 집단 급식소, 그러니까 학교 급식 같은데 1회당 50인 이상 되는 데는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절반으로 떨어지면은 답은 1번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93번이 일반 음식점이 아니고 집단 급식소라고 바뀌면 1번이 답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일반 음식점이라는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 뱀장어, 맹태가 2개죠. 그죠? 뱀장어, 맹태가 2개니까 건당 1차 하니까 30, 30이니까 60만원 맞습니다. 근데 일반 음식인 대신에 집단 급식소라고 했으면 1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15만원, 15만원이니까. 자, 한번 문제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2개까지 준비하시고 넘어갑니다. 12개까지 다 밑에 있네, 해석이. 12개. 참조기, 참돔, 고동, 오징어, 꽃게는 같습니다. 참조기,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맹태, 깔치, 넙치, 깔치 들어갑니다. 참조기도 들어가고요. 미꾸라지도 들어가네요. 깔치, 참조기가 다 들어갑니다. 조기는 안 들어갑니다. 참조기는 들어가고 조기는 안 들어갑니다. 예? 참조기. 예, 깔치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탈 얼라브 캐치가 12개 됐습니다. 고등 오징어 꽃게는 같고요. 대게 붉은 대게 기조개 개조개 전갱이 도루묵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까지 추가됐습니다. 바지락 적으십시오. 물론 저는 외우기는 뭐 고전어는 뭐 제주대감 고전어는 참으로 뭐 하고 외웠는데 어떤 방법인데 외우십시오. 이 두 개는 마지막 때까지 손에 적어서 가서라도 보십시오. 그리고 나 시험 보기 전에 지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포시 방법입니다. 94조. 포시 방법입니다. 원산지의 포시 방법. 포시 방법 어기 있으면 5조 4인가 뭐 5항인가 6항인가 모르겠습니다. 공동 불응해야 합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입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가투로입니다. 공동 불응 포시 방법 어기 있을 때 그겁니다. 여기는 그게 안 나왔습니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인트가 보면은 3천 이상 50에서 3천 12 50 미만 8입니다. 8, 12, 20이니까 여기는 3천 이상이니까 22포인트가 답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냈습니다. 대석은 50, 누나는 저 50cm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 미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밑에 대석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죠? 50 미만입니다. 미만이 돼야 50, 30. 행들은 지금 똑같아. 돼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원고를 넘길 때도 원고가 갖다 해가지고, 한번 보시죠. 이거죠. 50. 미만 돼야 됩니다. 299 미만. 맞잖아요. 미만이 돼야 되니까. 이게 원고가 제대로 내려갔는데, 그거 미만이 돼야 됩니다. 행도 안 바뀌었어. 원고가 안 넘어가는데도, 출판사에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살아있는 수산물은, 포인트는, 30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적으십시오. 그거 나왔으니까. 집단 급식소는 포인트는 30입니다. 그리고 나 일반 음식점 포인트는, 다시요. 자, 요거 여기서 이제 하나 요거 지워도 되겠죠? 약간 올렸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컴퓨터도 올렸어요. 컴퓨터도 이거 저도 지금서 올렸으니까. 자, 요건 이제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4회니까 안 나오겠죠. 그런데 집단 거기서는 10분이죠. 집단 거기서 60입니다. 60포인트고. 그러고 나서 식당이 음식점이 일반 음식점. 그러니까 뭐 10분 적계급이라 그러죠. 적계급. 적계급은 30입니다. 절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수산물이죠. 살아있는 수산물 포인트는 30입니다. 예, 30입니다. 30포인트입니다. 일갈포시입니다. 일갈포시 하는 게 있잖아요. 일갈포시 하는 거. 일갈포시 하는 것은 20포인트입니다. 물론 집단급식소 음식점 가면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있습니다. 정면에 보셔야 됩니다. 근면이 아니고 정면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60, 음식점 30, 살아있는 거 30, 그리고 일갈포시는 20포인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포시 방법을 어기실 때, 예? 요 식품 적게로 60인데 그럼 맞잖아, 60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형님. 적게급은 30이고요. 집단 거기서 60입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책이 잘못된 거죠. 네, 책이 잘못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게 어디 있죠? 하여튼, 그러니까 집단 급식소는 학교 식당 있잖아요. 50인, 1회당 50명 이상을 해주는 게 집단 급식소로 용어를 쓰고요. 일반 음식점을 10분 적계급이라 합니다. 용어도 할 때 더러워요. 식당! 우리가 말하는 식당은 30. 아니 용어는 괜찮은데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살아주선 30, 일곱벌써 20, 10분 적계급 음식점은 30입니다. 그 30으로 바꿔세요. 그리고 나 10분 적계급만 60입니다. 정면은 있습니다. 일곱벌써 20. 그거는 왜 들어갔지? 집단하고 그리고 나서 식당은요 적계급 말을 할 때 그 용어는 30입니다. 맞을 겁니다. 지금 나중에 원산지 그 강의할 때 있을 건데 통신 판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포시의 용어입니다. 식품 집단 급식소는 식품 위생법에 따릅니다. 식품 적계급
식품, 그러니까 밑에 5번 보세요. 식품 적개급이라는 것은 음식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점입니다. 식품 적개급 따르고. 집단급식소도 식품 미식법 따르고. 집단급식소는 학교, 뭐, 기숙사 같은 데, 이런 병원 같은 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6입니다. 원산지 표시입니다. 원산지는 2 이상 표시 안 나왔습니다. 구조 2항입니다. 구조이랑 시정명령하고 뭐 판매 거래 금지를 때렸거든요. 근데 그걸 2회 이상 안 했다든지 6조에 거짓 포시를 1회 이상 안 했으면 교육 공포명령을 때립니다. 공포명령 때리면서 교육도 받습니다. 그래서 통지받고 최대 3개월 내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 안 받으면은 500만원 알로니까 60, 100만원입니다. 그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포명령까지 얘기합니다. 공포명령을 받는데 공포명령은 전 그 소비자 보호부터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받은 사람은 그 공포명령을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때려줘요. 작살나게 이제 다 깨져버린 거죠. 뭐 소비자 보호원, 시군, 맨 단위까지, 군까지도 흠피 다 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7입니다. 정보 제공입니다. 10조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전국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서 정보 공개가 난 법률이 허용하는 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하려고 그러면은 법에 따라 가지고 농林수산물 분석하려고 심의에도 심의를 넘기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 벌써 이 문제 질문이 2번 나왔습니다. 자, 98번입니다. 농산물 보시에서 수구조사입니다. 수구조사를 뭐 안 하면은 누나가 저번에 질문드렸듯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가 들어옵니다. 그겁니다. 9조인가 7조인가 되어 있었죠. 7조죠. 이겁니다. 10번, 아닌 것은 조사 못하는 자는, 가태로는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인데, 해수부 장관, 가재청장, 시도지사가 위임되죠. 10호 약부 안치장은 당연히 지금 LMO라든지 56조라든지 농수산물법 60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부서를 갖다 연 겁니다. 지금 그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친환경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유기식품은 유기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유기식품이라 합니다. 그리고 비식용 유기 이거는 빠지가 있더라고요. 진짜 저는 읽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1번은 비식용 가공품이 빠지면 답입니다.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친환경은 비사용이고요. 이게 나왔죠.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항정처리제 비사용, 이게 또 기술이었고요. 유기업자는 허용물질을 만든 것이고, 친환경 경영하는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 등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해석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법을 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유수에 대해서 유기식품의 인정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입니다. 예, 그거는 매일같이 1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으면 1년이고요. 그러고 나서 갱신하려면 2개월 전에 합니다. 밑에 2개월은 눈 찍어서 보십시오. 1년을 범위에 연장할 수도 있고, 갱신하려면 2개월 전입니다. 앞에 49번 이해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갱신할 때는 우리가 공무원이 2개월 전에 통지해 줍니다. 야, 갱신해라 얘기하는데, 그때는 갱신할 때 1개월 전에 주인이, 그러니까 뭡니까? 권리인이 신청합니다. 1개월 전에 나 갱신할게. 되는데, 이 친환경법만 인정해 2개월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다 그랬습니다. 자, 유통법 들어갑니다.